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 두 분의 패널과 함께 하는데요. 우선 민주당 선대위의 현근택 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짝꿍 어디 가셨어요? 김근식 교수. 그러게 어디 가셨나 봐요. 되게 중요한 때인데 피치 못할 개인 사정이 지금 있으셔가지고 오늘 스페셜 대타가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페셜 대타 김용남입니다. 진짜 중요할 때 스페셜로 나오셨네요. 대타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팩트는 대타라는 거죠. 네. 오늘은 정말 여론조사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여론조사 한번 그래프 띄워주십시오. 우선 이 조사는 CBS 의뢰로 서던포스트가 한 조사입니다. 26일 성인 1,021명에게 한 조사. 윤석열 40.4, 이재명 40, 안철수 8.1, 심상정 2.7. 이어서 24, 25, 26일 3일 동안 2,000명을 대상으로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조사도 이어집니다. 이 조사가 놀라워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일치합니다. 39.8. 안철수 8.2, 심상정 3.1. 와, 우선 김용남 전 의원. 예.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잖아요. 여유가 이거 있다고 생각됐죠. 어떻게 된 겁니까? 항상 사랑도 움직이고 지지율도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몇 가지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면 네. 제일 큰 건 역시 단일화가 삐걱된 것이 가장 커 보여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뭐 일종의 조롱 내지는 놀림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의 발언이 수차례 있었고요. 이게 이제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이런 그 느낌을 갖게 된 국민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고요. 그 뭐 전세버스 사고 관련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후보는 특별한 사정은 없었거든요. 근데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단일화 결렬, 그리고 두 번째는 후보 이외의 국민의힘 쪽 사람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보세요. 현근택 대변인 어떻게 읽고 계세요? 후보 문제도 있죠. 후보 문제. 네, 뭐냐면 이제 토론회. 토론회를 이제 지금 법정 토론회를 2번 했잖아요. 네. 근데 토론회 대체로 토론회에 대한 평가 여론조사로 나오고 있거든요. 보면 이재명 후보가 잘했다는 여론이 좀 많고 윤석열 후보는 2등도 아니고 뭐 3등이나 4등인 경우가 많아요. 그 민주당 주변 분들 여론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토론회를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국정 운영이 능력이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 국면에서 서로 거치는 공방이 오간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아마 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후보거든요. 그리고 후보고 후보의 자질과 능력. 저는 그거에 대한 판단들이 어느 정도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 이유가 어찌됐든 하여튼 저게 지금 현실이고요. 2개의 여론조사 제가 보내드렸습니다만은 다른 여론조사 흐름도 비슷합니다. 박빙이에요. 박빙까지 온 상황. 정말 누가 돼도 지금으로서 이상하지 않고 누가 될지 정말 모르겠는 상황 속에서 오늘 뉴스닥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이 가져오신 키워드부터 확인하고 하나씩 풀어보죠. 현근택 대변인. 윤핵관은 살아있다. 또 오랜만에 나오는 단어 윤핵관. 딱 나오지 않았습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김용남 전 의원 상한가 한가? 망언 제조기 이재명 이렇게 올랐습니다. 망언 제조기 이재명 하한가. 자, 그러면 오늘은 스페셜 대타시니까 스페셜 좀 우대 차원에서 김용남 전 의원 키워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망언 제조기 이재명,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세계적인 관심사가 됐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많은 세계인들이 러시아에 대해서는 전쟁 중지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외신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께서 이거를 좀 선거에 이용하려다 보니까 너무 나가셨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초보 대통령이 돼갖고 되지도 않을 나토 가입 추진하다가 러시아를 자극해서 전쟁을 초래했다.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자, 금요일에 TV 토론회 그 장면을 한번 듣고 오죠.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죠. 외교의 실패가 곧 전쟁을 불러온다는 아주 극명한 사례고, 그런 면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는 너무 거칠고 또 난폭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젤렌스키 그렇죠. 우크라이나 네. 대통령 때문이다라는 뭐 이런 취지로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의 어떤 소재로 쓰려고 했던 것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 사진도 많이 보도가 됩니다만 지금 러시아 탱크 앞에 맨몸으로 막아서면서 결사항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할 소리는 아니죠. 니네 대통령이 멍청해서 러시아가 침공하는 상황을 우크라이나가 만들었다 이런 취지잖아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응원을 보내고 어떻게든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빨리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뭐 금융 제재도 하고 있는데 저렇게 공격할 소재가 따로 있지. 그런 거 보면 이재명 후보 좀 잔인하세요. 잔인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현근택 대변인. 이재명 후보가 그 후에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표현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은 당연히 러시아가 잘못한 거죠. 침략을 했으니까 물론이죠. 잘못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를 따질 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 침략을 받았을 때 일본이 당연히 잘못한 거잖아요. 물론이죠. 그럼 이제 그 당시에 구한말의 위정자들이 제대로 대처를 했느냐? 그 문제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지금 상황은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줘야 되고 우리도 뭐 응원해야 되고 우리도 도울 수 있으면 당연히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지지한 거다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 문제를 아마 국민의힘에 계속 얘기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법적 조치까지 얘기하시는데 유사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발언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이것도 TV 토론에서 이슈가 됐던 아주 이슈가 장면이라 됐었죠. 한번 좀 듣고 네네. 올까요, 이것도? 한미일 군사 동맹도 검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적인 상황이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면은 유사시에 절대 안 하실 겁니까? 그렇죠. 유사시에 한반도에 네. 그러니까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거 그죠? 하시겠습니까? 저게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 그럼 미국 MD는 어떻습니까? 자, 김용남 전 의원. 저거는 전형적인 민주당의 꼬투리 잡기예요. 윤석열 후보의 발언 취지는 지금 한미 동맹은 되어 있습니다만 한일 간의 어떤 군사 동맹 같은 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한미일 동맹을 하겠느냐는 심상정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전제를 깔았어요. 만약에 한일 간의 동맹까지 가면 예를 들어서 일본이 지금 쿠릴 열도를 놓고 러시아와의 분쟁이 있잖아요. 그럼 일본이 만약에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했는데 우리하고 동맹을 맺은 관계라면 우리가 일본 쪽에 진출해서 도와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한미일 군사 동맹이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근데 그걸 억지로 말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무슨 자위대의 한국 진출을 뭐 허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거짓말한 거죠.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닌 거를 명백히 알 수 있거든요. 왜곡했다 그 말씀이에요. 현근택 대변인. 지금 윤석열 후보가 물어보잖아요. 절대 안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는 그렇죠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절대 안 하신다는 게 뭐겠습니까? 한일 간의 군사동맹이거든요. 한미일 군사동맹의 핵심은 한일 간입니다. 왜냐하면 한미 간은 돼 있고 미일 간 돼 있잖아요. 예. 군사동맹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침략을 받았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자동으로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일본 들어왔을 때 우리가 뭐 일본을 도울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협력 관계인 것이지 자동으로 개입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처럼 한일 간에 지금 군사 동맹을 맺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유사시에 들어온다 그러면 민간인이 들어오겠습니까? 유사시에 당연히 자위대가 들어오는 것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일 간의 군사 동맹을 할 수도 있고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물론 뒤에 가서는 뭐 지금은 아니라 그랬지만 사실은 절대 안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건 안 된다로 끊어졌어야 되는데 가정조차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심상정 후보는 계속 그걸 물은 거거든요. 그거를 들어올 수 있는 거라고 계속 물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히 끊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둔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현실적으로 국제 정세상 지금 북중러가 뭐 쉽게 말씀드리면 한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미일이 한 편이에요. 이게 뭐 독재 국가하고 민주 국가로 구분을 하던 아니면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나라하고 자본주의를 시장 경제를 따르는 나라로 구분을 하던 뭐 현실적인 구분이 이렇게 되는데 절대 안 한다는 국가 운영을 하면서 절대 난 이건 안 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 때 소위 그때만 해도 다 뿔 달린 도깨비라고 생각했던 어떤 북방 외교를 통해서 지금의 이 외교의 무대를 넓혔던 것처럼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때 국제 정세와 국익에 도움이 되면 하는 거지 절대 안 한다는 전제를 깔아두는 것도 위험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걸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지금 한일 간에 무슨 군사동맹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걸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억지를 부려도 웬만큼 부려야죠. 그걸 마치 왜냐면 한일 동맹을 추진하고 뭐 아니 지금 정말 억지입니다. 이거는 의원님 얘기 들어보면 이제 동맹 한일 간의 군사 동맹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들려요. 제가 봐도 그러면 가능성 열어놓은 거거든요. 아까 말씀처럼 아니면 예를 들어 일본에 러시아가 전쟁 일어날 때 우리가 한다 그러면 반대로 그 반대의 해석을 하면 한반도에 유사시에는 일본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참,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습니다. 억지를 지금 한일 동맹이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안 돼 있죠. 윤석열 후보가 지금 자기가 취임하면 무슨 한일 간의 군사 동맹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전혀 아니었고. 아니 근데 지금 이게 골라오신 게 이재명 후보 발언을 하한가로 골라오셨는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윤석열 후보 발언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데 김용남 의원이 골라오신 거 먼저 마무리를 하고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사과는 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우크라이나 발언, 초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완전히 이재명 후보가 발언을 잘못한 거죠.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게 불과 70여 년 전에 소련제 탱크에 짓밟혔던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예. 그때도 정말 우리는 탱크 한 대 없을 때 온몸으로 항전을 했던 것이고 그 비슷한 처지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처해 있는 거예요. 군사력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탱크 앞에 화염병을 던지는 상황에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아무리 선거에서 표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발언 자체가 부적절했다 그 말씀이시고 마찬가지로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말을 합니다만 민주당이 보기에는 그런 발언 자체가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발언 금요일 TV 토론에서 이슈가 됐던 발언들을 좀 정리해봤고요. 현근택 대변인이 가져오신 키워드는 윤핵관, 다시 돌아온 윤핵관 맞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나 아니면 다 뭐 장제원 사실은 뭐 언론계나 뭐 여의도에서는 다 장제원 의라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확인을 시켜줬죠. 윤석열 후보가. 왜냐면 뭐 정권 대리인이라 그랬으니까. 정권 대리인이라는 건 가장 신뢰한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무슨 선대위 직책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 선거에서는 선대위의 공식적인 어떤 직책이 있는 분들이 나가는 게 맞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공조직이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할 거면 선대위의 무슨 총괄 본부장인데 이걸 맡아서 그렇게 가는 게 상대방하고도 신뢰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공조직 빼고 개인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항상 윤석열 후보가 어디 다른 데 가서 자문 받는 거 아니야, 무슨 뭐 법사한테 조언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항상 있었거든요. 비선 실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윤핵관 논란이 됐을 때 장제원 의원이 뭐 아들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물러났거든요. 예. 물러났고 또 윤석열 후보도 아니 그 사람 뭐 선거 캠프에도 안 나오는데 뭐 그 사람 왜 윤핵관이냐 직접 물어봐라 이랬단 말이죠. 근데 어제 그 단일화가 이제 결렬된 걸 얘기하면서 아니 장제원 의원이 정권 대리인이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윤핵관 인증을 해준 거죠 직접. 윤핵관이 살아있음을 인증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김용남 전 의원. 지금 청와대에는 핵심 관계자 한 명도 없어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한 명도 없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없을 수가 없죠. 네. 당연히 있지. 예. 네. 아니 근데 그리고 비선 실세와 이제 공직에 있는 것이 다르다. 그 말씀을 지금 그렇죠. 현 대변인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장제원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의 현역 국회의원이고 예. 삼선 의원인데 예. 비선이에요? 아. 그 사람이 어떻게 비선이에요? 아하. 그리고 단일화라는 건 사실은 선거 운동의 어떤 공식적인 방법은 아니죠. 우리나라가 좀 특이하게 특히 대선에서 매번 단일화 이슈가 제기가 됩니다만 어디 뭐 선거 운동 방법 중에 단일화가 나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정말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각자 정권을 위임해서 협상해 오면, 왜냐하면 후보 간에 매번 만나서 몇 시간씩 이 논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좀 그 비공식적인 타협을 통해서 단일화안을 예.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 불법도 아니고 어차피 단일화라는 게 공식화된 어떤 제도도 아닌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아니, 말씀 그리고 그게 같아요. 아니, 지금 현대변인? 말씀 들어보면은 윤핵관을 그동안 활동해온 거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신뢰관계라 그랬잖아요. 당연히 왜냐하면 단일화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예. 후보에 대한 신뢰가 전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한 건 그거죠. 아니 그 전에 얘기랑 다르다는 거예요. 선대위 출근도 안 하고 역할도 안 하고 있다. 비선 실체도 아니다 그랬는데 두고 봤더니 실제로 신뢰가 있으면 맡길 수는 있죠. 근데 문제 제기하는 그거잖아요. 공적인 라인이 아니고 그동안에 해왔던 얘기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이태규 본부장 만나서 윤핵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공적이 아니라 사적인 관계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게 앞으로 국가 운영을 할 때에도 그럼 어디 뭐 딴 데 가서 물어보고 법사한테 물어보고 비서실장 있는데 또 딴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논란이 되는 거죠. 어제 이 부분이 질문이 나왔어요. 안 그래도. 근데 국민의힘에서의 발언은 이거였습니다. 대답은 장제원 의원의 매형이 카이스트 교수다. 이제 안철수 후보가 카이스트 교수 출신이고 이런 인연 때문에 이태규 후보랑 이렇게 뭐 협상을 하도록 내세운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공식적으로 그거야말로 했거든요. 말돌리기죠. 왜냐하면 그거는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 얘기고 지금 중요한 거는 윤석열 후보가 어떤 권한을 주고 어떻게 해서 협상에 나가게 되느냐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 얘기가 아니라 본인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장제원 의원은 선대위에서 활동을 그만둔 거는 맞아요. 네. 아니 근데 단일화라는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데 그러면 신뢰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윤석열 후보로부터 정말 많은 권한을 재량권을 위임받았다고 보기에 조금 의심스러운 사람을 내보내요. 그러면 그게 돼요. 문제는 당연히 단일화 같은 중요 논의를 할 때는 정말 정권을 위임받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재량을 많이 부여받은 사람이 서로 협상을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후보가 거의 오케이 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보니까 안철수 후보는 나는 이태규 후보한테 무슨 정권을 준 적도 없고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세요? 사실 그럼 뭐 하려고 만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뭐 윤핵관이냐 아니냐 그분이 정권 대리인으로 나서는 게 맞느냐 아니냐를 여기서 가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민주당의 시각, 국민의힘의 시각 각자 여러분 들으신 거고요. 제가 좀 궁금한 건 아까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하고는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권은희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이태규 의원이 전권 가지고 나간 거 아니고 마치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나 들어보자라는 차원으로 나간 건데 그 뭐 마지막에 정권 대리인이 합의한 걸 틀었다는 둥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거는 결렬의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그러는 거다 했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정말 이 중차대한 시기에 차 한잔 마시러 그렇게 오랜 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또 그때 누가 방송 출연이 있어갖고 또 잠깐 얘기가 논의되다가 중단돼서 또 새벽에 만나서 또 얘기를 이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누가 방송 출연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차 한잔 마시는 차원은 누가 봐도 아니었던 거죠. 누가 방송 정말... 출연했었던 거예요? 장제원, 이태규 의원 중에 이태규 의원 쪽이겠네요. 장제원은 아마 활동 그럴 안 겁니다. 하시니까. 제가 지금 약간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그래서 중단이 됐다가 새벽에 다시. 그렇죠. 아니 이건 누가 봐도 그리고 차 한잔 마시려고 이 중요한 시간에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도 있고 그 시간에 그거 안 하면 당연히 선거운동해야지. 자, 그러면 정권 대리인이라고 국민의힘이 이태규 의원을 생각했던 건 스스로 정권 대리인이라고 말을 하셨대요? 이태규 의원이? 그건 기본적인 상식이죠.
아니 그거를 후보로부터 재량권을 위임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어떤 단일화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언제쯤 할지 내용은 어떻게 가져갈지를 위임을 안 받았으면 그 자리에 왜 나와요? 나오면 안 되지. 아니 혹시 제가 뭐 보기에는요. 상식이죠. 제가 좀 한마디 하면 사실은 어제 국민의힘에서 단일화 협상 경과라는 그 파일을 공개했잖아요. 협상일지. 그렇죠. 협상일지인데 알맹이 다 빠졌어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안철수 후보는 여론조사 단일화를 원한 거고 그에 대한 얘기가 없고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물론 이건 서로의 이제 뭐 법적 리스크 때문에 안 한 것 같은데 공동정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총리를 어떻게 할지 그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매월 며칠 뭐 했다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장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그 파일 제목에 정리해서 못 만나면 깐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지를 그동안 쭉 정리해서 우리 만나려고 한번 시도하는데 만났다 만약에 못 만나면 이거를 오픈하겠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서 쭉 정리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단일화를 시도해보고 안 되면 만나러 가보고 만약에 못 만나게 되면 이걸 오픈하겠다. 근데 어떤 단일화 협상하면서 지금까지 안 된 만약에 단일화 됐습니다. 이럴 때는 후보가 딱 나와서 우리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맞는데 이렇게 안 된 협상 이거를 후보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공개하고 또 언론에 이거를 미리 깔려고 준비했다가 이런 파일을 까고 그러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런 단일화는 이제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도 뭐 본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외형적으로는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를 통해서 공동정부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장관 몇 자리 줄지 뭐 총리는 누가 할지 이게 물밑에서 협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런 내용은 없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고 있냐고요. 민주당은 하고 있어요? 우리는 통합정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정부 얘기하면서 장관 몇 자리 줄지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이건 선거법 위반 관련이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거죠. 이게 유도죄죠. 그러니까. 그거를 공식적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얘기하면서 무슨 각서를 쓰면 그거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고 상당히 중한 죄입니다. 그거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얘기 안 했다는 근데 그걸 왜 안 했냐고 이상하다고 아니, 말이 안 된다고 여론조사에 대한 건 내용이 어떡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질문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캠프에서 정리해서 못 만나면 깐다라는 모양이네요. 파일을 만들어서 돌리는 게 말이 되냐고요.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일화 가능성, 유난 단일화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남아있다고 보세요? 현근택 대변인 밖에서 보시기엔 어때요? 저는 뭐 이제 물건을 갖다 봅니다. 제로입니까? 오늘부터 뭐 일단 뭐 인쇄 들어가기 때문에 투표용지. 자, 봅니다. 김용남 전 의원 보시기엔 몇 퍼센트 남아있습니까? 25% 정도 남아있어요. 25%, 4분의 1 정도 남아있어요, 가능성이. 희망회로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보고 이제 9일 남았습니다. 9일 동안 더 뜨겁게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함께 관심 있게 지켜보시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근택 대변인,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